은퇴 이후에 불편한 진실은 소득의 급격한 감소라고 말하면 억지일까요? 은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고민 중 하나는 단연코 소득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현역 때는 고정소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한 소득 범위 내에선 큰 부담 없이 지갑을 열 수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부담 없이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하루 10,000원을 지출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은퇴자가 사실상 수두룩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은퇴자에게 들이우는 먹구름 중 최고의 하나는 소득 절벽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생존의 기술, 줄어드는 소득과의 싸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퇴 전에 비해서 은퇴 후의 소득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또 쪼그라든 소득 때문에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9시가 되면 집에서 나옵니다. 점심도 외부에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밥값과 커피값으로 10,000원 정도, 많으면 13,000원 정도 지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했죠. 하지만 2025년도에 들어서는 집에서 나오는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밥값을 아끼려는 생각에서 말이죠. 본래 아침을 먹지 않는 편인데 요즘은 아침 겸 점심으로 한 10시 30분쯤 식사를 하고 집을 나서는 편입니다. 그런 다음 여전히 메가커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1,500원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한 것으로 강의가 없는 날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메가커피에 머무르는 시간은 대략 4시간, 많으면 5시간 정도인데요. 이때 강의 교환을 다듬거나 칼럼을 쓰거나 영상 작업 등을 하죠. 그도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메가커피에서 업무가 끝나고 나면 대략 3시에서 3시 30분쯤 되는데 이때 집으로 조기 퇴근을 합니다. 나머지는 휴식 시간으로 쓰는 편이죠. 정리하면 강의가 없는 날은 약 1,500원으로 5시간의 업무를 보는 셈입니다. NH투자증권 백세세대연구소가 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자 전국 은퇴가정의 평균 생활비 월 170만 원이었어요.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는 국내의 그 어떤 조사보다도 표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무려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죠. 자료에 나타난 연령별 생활비 그래프 추이를 보면 계단식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226만 원이었던 월 생활비가 70대에 이르면 162만 원으로, 그리고 80대 이후에는 월 121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소득입니다. 은퇴 이후에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근자에 의미심장한 자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오태희, 이장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술지 경제학연구에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이후 소득 절벽 효과 분석 논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도에 당시 만 45세 이상이었던 1,245명을 뽑아서 구성했던 고령화 연구 패널 중에서 연구 조건에 맞는 1,928명을 표본으로 다시 추출한 다음 소득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한국 고령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정년 직전이었던 58세에 311만 원이었지만 10년이 지난 68세에 이르면 180만 원으로 무려 42%가 줄었다는 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소득 감소 요인은 많겠죠. 예상하시는 대로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가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생애 주기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직업적 황금기에서 암흑기로의 전환이 발생하는 연령인 만큼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백세세 연구소와 인천대학교 발표 자료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그 추이를 분석한다면 60대 소득은 대략 200만 원 초중반대이고 60대 생활비는 약 226만 원 전후라고 볼 수 있어요. NH투자증권 백세세 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은퇴를 전후로 소비 감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50대 현역 생활비 431만 원에서 60대 은퇴자의 생활비는 226만 원으로 48%가 급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60대 초반은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60대 후반부터는 생활비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은퇴하면 자산 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각종 세금도 덩달아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는 예가 많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줄거나 없어지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만큼 연금 지출액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세금이나 국민연금, 대출, 이자 같은 지출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는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2%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퇴직한 60대 은퇴자의 경우에는 비소비 지출 비중은 전체 생활비의 23%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이 줄거나 사라지고 노후 대비 차원에서 연금 가입한 것도 줄어드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역 때 노후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월 소득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역시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노후 피라미드를 심층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퇴 기적에 해당하는 소득층은 월 525만 원으로 약 2.5%, 은퇴 상류층에 해당하는 월 372만 원 소득층은 8.1%로 약 10.6%만이 은퇴 자금에서 여유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은퇴 중산층에 해당하는 월 198만 원 소득층 33.1%예요.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125만 원 소득층 무려 4%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한 101만 원 소득층도 무려 1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지갑에 여유가 많다고 답한 은퇴 귀족층도 나이가 들수록 소비 측면에서 계단식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60대에 563만 원에 달했던 월 소비액, 70대가 되면 370만 원으로, 80대는 341만 원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외 여행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행동 반경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외식비 지출도 줄어들게 마련이죠.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일이 증가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갖고 싶은 것도 줄어드는 나이인 만큼 돈 쓸 일도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니까요. 물론 은퇴 귀족층의 이런 일상도 상대적 빈곤층이나 절대 빈곤층의 시각에서는 부자의 사치로 느껴지겠지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은퇴자 5명 중 1명은 소득 하위 17%에 해당하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월 평균 소득 101만 원인데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금과 같은 공적 수혜금과 자녀 용돈으로 메워진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보유자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자 같은 비소비 지출은 매우 미미하지만 식비와 주거비 비중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입니다. 건강하다면 100만 원에 맞춰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의료비엔 세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60대, 70대엔 의료비의 방점이 찍히지만 80대 전후가 되면 간병비염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증가한 현실에서는 의료비와 간병비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병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로 도대체 얼마를 썼는지, 앞으로 또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을 하죠. 아이를 키울 때는 교육비가 부담이지만 이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병비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간병비는 무려 40%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병을 일컬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간병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이런 말이 와닿는 것도 사실상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인천대학 교수팀은 경제학술지 경제학 연구 발표에 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 이후의 소득 절벽 효과 분석 논문에서 근로자의 경우 정년 직전이었던 58세 311만 원 소득이 있었지만 10년 뒤 68세에 이르면 소득도 180만 원으로 무려 42% 줄어든다고 발표했어요.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는 200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 60대 생활비 226만 원, 70대 162만 원, 80세 그 이후에 121만 원으로 생활비로 지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의료비는 셀이 없죠.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 증가하는데 60대 이후 200만 원대 소득으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은퇴자의 심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 여러분, 현재 소득 상황에서 나를 위해 하루 10,000원의 지출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부담이 없는 지출일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